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로 검사장 맏형격인 2명이 사의를 표명하자 이 반발이 어디까지 번질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식 징계 절차를 통해 집단 항명 추동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 사표를 수리해선 안 된다는 공개 발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사표가 제출됐을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으면 수리를 안 하도록 아예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이미 내년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상황에서 검찰이 항소 포기에 나선 건 보안 수사권이랑 일종의 딜을 해보려는 의도였다며 이제와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불만도 제기됩니다. 반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화력을 모으는 국민의힘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 이어 오늘은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상 최악의 장관이라면서 범죄자에게 7,400억 원을 안겨준 배임 범죄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정 장관이 항소를 신중히 검토하라며 검사들을 압박한 건 명백한 수사 외압이자 직권 남용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고 국정조사에 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관련 정치권 분위기도 정리해 주시죠. 네, 가장 눈에 띄는 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입니다. 서울시장 자리 탈환을 목표로 하는 민주당은 종묘 앞 재개발 사업과 한강버스 사고, 광화문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을 고리로 오세훈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정 실패 정상화 TF 단장을 맡은 천준호 의원은 아침 라디오에서 한강버스 관계자로부터 사고 소식을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고 하는 시 지침이 있었다. 또 세월호 사건이 떠올랐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원로인 이해찬 민주평통 상임부의장이 어제 당 행사에서 한강버스 사고를 삼풍백화점 붕괴와 비교한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전국 기초 광역의회의원 협의회 간담회를 열어 선거 전략 등을 논의했는데요. 정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첫 단추라며 지방의회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이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1대1로 바꾸는 당규 개정 과정에서 권리당원 투표 자격 기준을 두고 논란도 일었는데 민주당은 일종의 여론조사였다며 내년 지방선거 경선 때 6개월 이상 당비 납부 당원은 투표할 수 있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을 향한 비판은 서울시장을 탈환하기 위한 당정 합작 공세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전면전에 나선 김민석 총리를 향해 민생과 경제보다 선거에 더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인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재혁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 중 한 명입니다. 사법연수원 29기인 박 검사장은 성명에 동참한 18명 가운데 가장 선임인데요. 이를 두고 온 검사장들을 징계하려는 움직임에 대표격으로 거취를 정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사의를 표명한 송 고검장도 연수원 29기로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을 때 대검 차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이러한 두 사람의 사의 표명이 줄사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박지검장과 송 고검장 사의 표명이 어제 오후에 알려진 만큼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서는 오늘이 분수령이 될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사의 표명이 더 확대되진 않을 것 같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앞선 검사장들의 성명을 항명이라고 보는 시각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은 여전합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어제 내부망 2프로스에 세상이 40에서 50년 전으로 회귀한 것 같고 표현의 자유는 쓸모를 다한 거로 보인다며 징계 추진에 반발했습니다. 다른 검사들도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검사장을 평검사로 사실상 강등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내부 반발 움직임은 특별히 없는 거로 안다며 조직 안정이 우선이라고 했고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은 논란에 대한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이른 아침 대통령 출국길을 배웅하고 온 민주당 투톱은 국회에서도 거듭 한미 관세 안보 협상 결과를 추켜 세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검란은 분쇄하겠다며 거친 말을 쏟아냈지만 민감한 현안 언급 없이 대통령 순방에 대한 기대로 발언을 채웠습니다. 외교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일정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라며 민주당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 협상의 성공적 타결로 기업들이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번 순방에서 더 단단해지길 바랍니다. 순방 기간 정쟁 대신 대통령 성과가 주목받도록 집권 여당으로서 메시지 관리에 나섰다는 해석입니다. 일부 강경파는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과 항명 검사장 징계 등을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지도부 의견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유엔 총회 때 조의대 청문회를 개최하고 에이펙 때 재판중지법을 띄웠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건데 덕분에 항소 포기 사태는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김남배 항소 포기 이재명이 몸통이다. 지난주 내내 대검찰청과 법무부, 대장동을 다니며 규탄 대회를 열었던 국민의힘은 이번엔 대통령이 떠난 용산으로 전진했습니다. 최근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측이 수백억 대 동결 재산을 풀어달라고 한 걸 두고 두목을 믿고 날뛰는 조폭을 보는 것 같다며 범죄자 주권 시대라고 비꼬았습니다. 7,800억을 범죄자들의 뱃속에 집어넣어놓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1호기를 타고 해외로 먹튀를 하겠다고 합니다. 대장동 비리의 최정점은 다름 아닌 이 대통령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외압의 결과로 이익을 받은 자 바로 본인인 것입니다. 대장동의 몸통 그 자체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이번 주에도 내내 장외에서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항소 포기 사태를 따져볼 국정조사를 두고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하자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별도 특별위원회를 꾸리자고 요구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오늘의 정치온 전용기 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정치권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앞 규탄 기자회견을 열며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했고 민주당은 검찰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면서 검사장 강등 조치 등 압박을 이어갔는데요.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춰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검사들이 지금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정부에 막 대들고 검사장급의 평검사 강등 조치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범죄자들의 놀이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의 저수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장동 비리 사건의 정점에 누구냐?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자인하는 꼴이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빨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법무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냈던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사실상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입장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임은정 검사장 등 2명만 빼고 다 강등시키겠다는 건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현실화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실제로 정치에 관여를 했던 검사들에 대해서는 강등 조치의 필요성도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왜 검사들을 이렇게 강등 조치까지 해서 과하게 반응을 하느냐라는 비판을 주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사들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도 본인들의 입장에 따라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는 것은 정치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공무원들은 중립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안 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게 검사들이었고 이렇게 집단 반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지켜야 될 그 의무, 정치적 중립의 의무로만 봤을 때도 검사들의 징계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는 것이고요. 오히려 징계를 해서 바로 잡는 것이 이것을 바로 잡는 길일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항명이 아니고 왜 항소하지 않았는지 물어보는 차원이었다, 자초지정을 묻는 것이었다, 이런 반박에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처럼 언론화 이슈시키고 실제로 반발의 모습처럼 만들어냈던 것이 정치적 영역에 들어왔다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입을 틀어막는다든지 이런 비판은 저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본인들의 수사팀이고 그 수사팀이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고 거기에서 뭐 관철을 시켰더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내용이에요. 그러나 정치 이슈화 시켜서 마치 뭐 하나의 정당처럼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정치의 중립의 의무를 저버리고 정치적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에는 징계가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고 그의 후속 조치로 지금처럼 뭐 강등 조치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명백한 공포 정치이자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권력의 폭주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달려갔는데 김 의원님께서도 다녀오셨죠? 네. 지금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지금 출국을 한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출국 시간 전에라도 아침 일찍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갔습니다. 사실 대장동 사건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거는 결국 대통령과의 연관성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본인이 연관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치적으로 얘기했던 대장동 사건이 알고 보니 치적이라고 말할 수 없고 커다란 비리 사건이었다, 부동산 비리 사건이었다라는 것만 명확하게 밝혀졌다면 적어도 그 당시의 시장으로서 법적인 판단 여부를 떠나서 유감의 표현이나 사과의 표현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100% 당군 이래 최대 치적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업이 명백하게 이 민간 개발업자들의 이 부동산 먹튀 사건이라는 거는 1심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한 답은 하셔야죠. 그런데 그냥 해외에 아무 메시지 없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전용기 의원님이 민주당 입장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냥 항소 포기가 아니고요. 이 저수지 포기입니다. 저수지 범죄 수익 포기입니다. 예.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걸 포기하는 겁니다. 그냥 항소 포기가 아니라 국고로 와야 될 저수지 돈 포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정치 사건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쁜 놈들 벌 주자라고 얘기하는 게 왜 정치 사건이죠? 그래서 그거를 정치화하고 정치 사건으로 끌고 가는 거는 오히려 여권 쪽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공무원이 징계 사유가 된다면 당연히 징계를 해야 되죠. 그런데 징계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으니 징계를 못하고 그냥 인사처분 자리 바꿈 정도밖에 못하는 겁니다. 정말로 징계해야 되면 징계 개시해 보십시오. 그 징계가요. 검사 징계법상 해임이나 이렇게 실제로 직을 내려놓을 수 있게끔 하는 법은 검사 징계법상 검사들은 최대 수준이 탄핵입니다. 여기서 또 검사들 탄핵하면 또 정치화 사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도 일반 공무원처럼 해임 처분이 가능한 징계안을 만들기 위해서 검사 징계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화하지 않아도 될 내용들이 지금까지는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검사 징계법이라는 내용으로 정치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나쁜 놈들 벌 주고 나쁜 놈들에게 범죄 수익을 환수해야 되는 것은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나 검찰이 본인들이 선택적으로 항소하고 싶은 것, 안 하고 싶은 것 나누어서 실제로 대장동 사건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실제로 장동혁 대표의 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는 또 항소 포기했거든요. 그 부분은 문제 삼고 이것은 문제 안 삼고 이 선택적으로 정치화 시키고 본인들의 검사라고 하는 그 자리를 이용해서 정치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나쁜 놈들 벌주자고 표현하신 그 부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 3인방 가운데 하나인 남욱 변호사가 서울 역삼동의 부동산을 500억 원에 내놨습니다. 대장동 사업으로 잭팟을 터뜨린 뒤 지난 2021년 300억 원에 샀던 그곳인데 어떤 땅인지 궁금하시죠? 저희 취재진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화면 보시죠. 서울 강남구의 유료 주차장 부지입니다. 차량 40대가량이 수용 가능한 규모인데 주차장 뒤편에 반쯤 무너진 담벼 위로 철근 등이 쌓여 있어서 관리가 잘 되고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은 구로세무서에서 압류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1239제곱미터 약 375평 크기 이 토지가 500억 원의 매물로 등록됐습니다. 2021년에 300억 원에 거래됐으니까 500억 원에 팔리면 남 변호사 측은 200억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거두는 셈이죠. 남 변호사 측은 법원에 본인 몫의 재산에 대해 추징 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다른 대장동 민간업자들도 재산 동결 해제 요청에 나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정치권 반응 짧게 들어보시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건데 그것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두목을 믿고 포탈 들고 쇠파이프 들고 날 때는 조폭을 보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깃배가 없다면, 용산백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네, 1심에서 추징금 0원, 사실상 확정된 남욱 변호사. 1심 재판이 뒤집힐 일 없으니 그동안 동결됐던 내 재산 달라,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재판부에서 이런 거 받아줄 리 만무하다 이렇게 펄쩍 뛰셨어요. 실제로 이것을 동결을 해제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없을 거라고 보세요?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사소송이나 여러 가지 관여돼 있는 소송들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쉽게 해제해줬다가 이것을 은닉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법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주장하는 것처럼 반드시 회수하지 못할 것처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고요. 법원이 그렇게 쉽게 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대한민국은 아니라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천억 원의 추징금 못 뺏어올 것처럼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다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장동혁 대표도 지금 남욱 변호사의 이 같은 주장이 대통령이라는 뒷배, 용산이라는 백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네, 우리가 우려했던 일이 곧바로 현실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냥 고요히 빼가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에다가 손해를 청구하겠다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시간 싸움이라는 거죠. 시간만 흐르면 내 건데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재판은 2심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들이 요청한 소위 이 범죄자들이 요청한 주장만 할 수 있는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 재판에서 검사들은 하나도 얘기 못합니다. 즉 영원 나왔기 때문에 원래 추징하기로 했던 돈은 추징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시간 싸움일 뿐이지 영원 되는 겁니다. 민사로 하라고요? 아니 그러려면 뭐하러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 임명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을 위한 눈물 닦아주겠다고 하면서. 왜냐하면 1심에서도 범죄가 없기 때문에 추징이 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금액을 특정하는 어려움과 이해충돌 방지법이 계약 시점의 그 사건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이 모든 대장동 개발이 끝난 시점으로 카운팅하느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항소가 필요한 거였거든요. 대법원 판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나쁜 짓 한 게 계약 시점에만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계약 옛날에 했던 게 지금 공사가 일어나고 있어도 추징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앞으로 다투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이 안 나온 건데 이거를 이제 다 가져가게 되고 완전히 선빵 날리는 거 아닙니까? 가져가겠다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도 다 가져가게 되고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이번에 못 받게 되는 범죄 수익 7,800억 뿐만 아니라 그들은 부동산을 끼고 앉아 있다 보니 아까 남욱 전 변호사만 해도 200억짜리가 500억 됐잖아요. 4년 만에. 이런 식으로 범죄 수익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300억짜리가 500억이 돼서 200억 차액을 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국민의힘에서 범죄 수익은 계속 7,800억이라고 하는데 법원은 그게 아니랍니다. 법원은 그것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을 범죄 수익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검찰은 1심을 3년 가까이 준비하고 다퉈왔는데 왜 그것밖에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니고 이것을 정치화해서 프레임화해서 공격하는 정도만 남았기 때문에 지금 법원의 판단과 국민의힘 주장은 너무나도 다른 상황을 맞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국민의힘의 주장도 사실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낮다고 보는 것이고요. 충분히 우리 관이
당이 주도하고 있는 소송이 대장동 본류 사건 말고도 이외에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환수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 이미 금액이 확정되면 그 땅에 돈이 오르든 말든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것을 못 가져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어불성설에 가깝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추징금 규모가 부풀려졌을 수 있고 또 그 남은 추징금 찾아올 수 있다라는 민주당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명확하게 범죄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범죄 수익에 대해서 계산을 명확하게 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2심, 4심에서 다투어 봐야 된다는 것과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해충돌법의 공소시효가 계약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치 벌어간 돈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백하게 범죄로 인한 수익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처벌해 주는 게 국가의 원칙입니다. 국가가 손해 없이 민간인 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냥 형사소송은 나몰라 하고 민사소송 니들이 알아서 해? 아니, 검사들이 나서서 3년간 본인 이름으로 있지 않고 다른 가족이나 회사 이름으로 빼돌린 재산 찾아내느라고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한 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느 개인이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들 개인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다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검찰이 주장한 추징금 규모가 수익을 부풀려진 게 아니라 2심에서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법원이 그러니까 왜 계산을 못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증거들과 은닉된 재산들을 다 찾았고 이미 당사자들은 구금돼 있었는데 법원이 계산하지도 못할 정도의 증거를 들이밀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검찰이 1심에서 좀 더 잘 싸워봤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또 여당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NS에 신상 필벌은 기본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최근 휴대폰 제출 논란이 일고 있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네, 신상 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내란 극복도 적극 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다라는 글입니다. 국민의힘은 사생활 털기 TF라며 연일 공세를 펴고 있지만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에 대통령이 힘을 싣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소환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개혁신당도 가세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사고를 치면 전화를 되지 마세요. 조금 전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사고를 치면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됩니다. 공무원의 핸드폰을 그렇게 들여다보려면 맨 먼저 최고위 공무원인 이재명 대통령의 핸드폰부터 파헤쳐 보기를 바랍니다. 전과 4개를 달고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증 내로남불이자 위험한 집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 휴대전화 제출 강요 금지 법안으로 맞대응했는데요. 민주당은 숙청, 반동분자 색출을 운운하는 반발이 오히려 재발절인 것처럼 보인다며 국민의힘은 공무원을 핑계 삼지 말고 지은 죄만큼 책임지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이름이 어렵습니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사생활 털기 TF라면서 연일 공세를 펴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 먼저 듣고 반박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 멈춘 거를 헌법소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가 헌법소 아님이 드러났잖아요. 하루아침에 대통령실과 서로 여당이 다른 말을 하니까 헌법소 하루아침에 포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말을 살짝 바꿨네요. 이제 공무원들 휴대폰이랑 사생활 터는 거는 헌법 존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남의 휴대폰 들여다보는 게 헌법 존중이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국회의원 시절에 특감 가서 10년 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휴대폰 안에는 뭐든 어디서 무엇을 했고 누구랑 했고 심지어는 사진을 어디서 찍었는 것까지 다 있기 때문에 절대로 휴대폰 뺏기지 마라. 특히 이 수사기관의 휴대폰 뺏기지 마라 라고 특강에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은 뺏기지 말라고 했고 그 안에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뺏겠다라고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공무원들 수많은 공무원들을 나는 뺏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뺏어서 뭐 합니까? 그 안에 정보가 있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부분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얘기를 했고 이 사진을 찍은 장소로 보면 이 사람이 뭐 하고 다니는지 다 알다. 그거를 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공무원 사찰로 보여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비동의하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비동의하면 이 대기발령이나 쥐기해자나 수사 의뢰까지도 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흘리고 있습니다. 즉 니네 동의해야 될 거야 라고 공포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공무원들이 민생에 매진할 수 있고 이런 분위기입니까? 아니면은 말 잘 듣게 그냥 길들이는 분위기입니까? 명백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예, 공무원 사찰이라는 의견을 주셨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전과대장인 대통령이 지금 공무원 휴대폰 보겠다는 것은 중증 내로남불이다 이런 비판을 했어요. 필요한 조사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이나 전국에 있는 공무원을 전부 다 탈탈 털어가지고 보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필요에 의해서 계엄에 가담했을 수 있을 만한 의혹이 있는 사람 정도만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선동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호들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휴대폰에 대한 조사는 필요한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는 지점이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봤던 12.3 비상계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비상계엄의 당사자가 전 국민이 봤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판에서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담했던 사람들이 본인의 방어권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던 것까지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침투를 했고 실제로 이 비상계엄을 욱해서 했느냐 아니면 계획된 상황에서 몇 명의 공무원들과 공유를 해서 했느냐는 반드시 밝혀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한번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란 종식이라면 필요한 만큼 그리고 가담을 했을 수 있을 만한 그 계획에 참여했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 대상이 49개 기관에 500명이나 만들어서 조사를 해야 될 정도입니까? 저는 가담자도 500명 나오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조사 인력을 49개 기관 500개나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은 아는 사람이 김민석 총리 한 명만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도 눈치챘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가 해야 되는 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는 국정감사가 있고 감사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이 감사에 대해서 무용지물로 만든 것도 지금 현 정부입니다. 잘 아시지만 대통령실에 김현지 총무비서가 못 나오게 하려고 국정감사 무용지물로 하려고 인사 바꿔서까지 있는 국정감사도 안 하게 했던 곳이 이곳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있어야 하는 인사청문회에 내야 되는 서류 안 내고 병적 기록서 내지 않은 사람이 국방부 장관으로 앉아 있는 게 현 정부입니다. 이런 식으로 현행이 해야 되는 서류 제출조차도 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안 하고 있으면서 멀쩡한 공무원 75만 명을 탈탈 털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내란 가담자를 한 명이라도 찾으려면 500명이건 1000명이건 동원해서 그 한 명이라도 명백히 찾아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고 그에 대해 필요한 조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실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연루돼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혹시 계엄하는 것 아니야라고 지속적으로 의심을 했기 때문에 이나마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것도 공무원 일부 중에는 알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12.3 계엄 이전에 중간에 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의 과정들을 밝히기 위해서는 조사가 필요한 것이고 500명이건 1000명이건 한 명이라도 내란 가담했던 사람들을 밝히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는 것은 변함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란 가담자를 찾아야 한다는 거는 동의하더라도 이 휴대폰 제출의 방식이나 어떤 범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어서 여야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박재혁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밝혔습니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집단 성명에 동참한 검사장 18명 가운데 처음입니다. 박 검사장은 YTN과 통화에서 자신의 거취를 확인해 줄 수는 없다면서도 심사숙고해 마음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검사장은 사법연 수원 29기 일선 검사장들 가운데 최선임으로 성명 제일 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입장을 낸 검사장들을 징계하려는 움직임에 반발해 대표격으로 거취를 정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검사장들은 일부 무죄가 나왔고 검찰이 요구한 민간업자들 추징금도 인정되지 않았는데 왜 항소하지 않았느냐고 검찰 수뇌부에 물었습니다. 법무부와 노전대행 모두 지시가 아닌 협의였다고 했지만 여권에선 항명이라며 감찰과 징계 요구가 나왔습니다. 특히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보임하는 걸 검토하는 게 알려지면서 사실상 징계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새 검찰 수장을 맡은 구자연 총장 대행은 이와 관련해 말을 아꼈습니다.
집단 성명 낸 검사장들 평검사로의 전보 추진 어떻게 보시나요? 인사권 법무부에 있어도 검사들 협조되어 있는데. 인사권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조직 안정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우리 법무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차장과 함께 노전대행 후임 물망에 올랐던 송강 광주고검장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항소 포기 논란으로 불거진 내부 반발 기류가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자현 신임 검찰총장 대행이 부임 인사를 위해 오늘 오후 2시부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검찰 조직을 새로 이끌게 된 만큼 정 장관에게 신고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집단으로 성명을 제출했던 검사장 18명에 대한 인사를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 대행은 1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눈 뒤 법무부 청사를 나왔는데요. 부임 인사를 위해 청사에 들어갈 때처럼 취재진의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구체적인 답변을 피해갔습니다. 정부는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해달라 요구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감찰 징계까지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내 혼란이 커지는 모습인데요.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서도 관련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검사장 분들 징계가 조치 검토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빨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법무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 장관은 내부에서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 질문에도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네,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도 출근길에 입장을 밝힌 게 없었죠? 맞습니다. 오늘은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공식적으로 처음 출근한 날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지 관심이 많았지만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직접 보시죠. 집단 성명 낸 검사장들 평검사로의 전보 추진 어떻게 보시나요? 인사권 법무부에 있어도 검사들 협조되어 있는데. 검찰 내에서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건 법률적으로나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실제 인사 발령 시 사실상 강등되는 것과 같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구 대행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네, 또한 구 대행 앞으로 다른 과제들도 쌓여 있죠. 네, 검찰개혁 마무리를 포함해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어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노만석 전 대검 차장검사의 뒤를 이은 구 대행이 구원투수로서 지도부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가 검찰 안팎의 관심사인데요. 검찰청 폐지 시한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보안 수사권 등 검찰의 요구사항을 정부와 정치권에 관철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에서 YTN 권유수입니다.